따뜻한 감성, 차가운 이성, 정확한 분석이 함께합니다. 뜨거움과 따뜻함이 함께하는 시간, 신율의 출발 새아침. 신율의 출발 새아침 3부 순서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누군가는 하루 5,000원으로 커피를 마실 때, 누군가는 하루 5,000원으로 모닝의 주인이 된다. 지금 기아자동차에서 모닝을 월 15만 원에 만나세요. 기회는 오직 10월 한 달뿐. 모닝 스마트 오토 기준 유효율 40%, 선수율 15%, 금리 2.9%, 36개월 할부, 홈페이지 참조. 기아자동차. 여보, 컨덴싱 보일러로 바꿨더니 가스비가 정말. 그래, 가스비만 줄어도 저렇게 좋아하던 때가 있었지. 국내 최초 전기까지 만들어주는 콘덴싱 전기발전 보일러. 콘덴싱 보일러, 여기까지 왔다. 국가대표 보일러 평동나비엔. 우리집 통신 대표번호 101. TVG를 101로, 인터넷을 101로, 홍보이도 101로, 모두가 할 때 CCTV만 봐도 101로, 함께 101. 우리집 통신은 101로 모두 다 해결해요. LG U+. 네, 오늘 간선도로 정체가 그리 심한 편이 아닙니다. 내부순환로 성수동 쪽으로 가는데 홍은램프에서 정릉터널까지 짧게 속도가 떨어져 있고요. 바로 옆으로 북부간선도로는 도심 쪽으로 내내 속도 내는데 어렵지 않겠습니다. 외곽 쪽으로 가는데도 비교적 짧은 구간인 묵동에서 신내까지만 속도 떨어집니다. 서부간선도로도 외곽 나가는데 지금은 성산대교에서 신정교까지 밀리고요. 그래도 신정교 지나신다면 광명교 앞두고까지는 속도 내실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광명교를 지나서 금천교까지는 밀리고 있고요. 도심 쪽으로는 신정교에서 성산대교 쪽으로 속도 내려가고 있습니다. 분당 수서간 도시고속화도로 수서나들목에서 탄천 1교까지 전 시간과 비슷하게 밀리고 있습니다. 금요일이라서가 아니라 오늘이라서 즐거운 아침 되시길 바라고요. 지금까지 신일의 출발 새아침 교통정보였습니다. 경제 컬럼니스트 정철진의 경제 시선. 경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정철진 경제 컬럼니스트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복비, 그러니까 이 부동산 중개료 네. 말이에요. 네. 이게 많이 바뀔 거는 같고 내려갈 전망인데 반발이 굉장히 심한 것 같아요. 네, 이게 어제 저녁 그리고 오늘 그렇고 당분간 굉장히 큰 뉴스가 될 것 같습니다. 인기도 가장 많은 핫클릭 기사고요. 무엇보다도 우리 생활하고 밀접하게 관계가 그렇죠. 있어가지고 관심들이 많은 건데요. 국토교통부가 이제 어제 열렸었죠. 부동산 중개보수 체계 개선을 위한 공청회, 여기에서 드디어 갖고 있었던 보관, 이 개편안의 뚜껑을 열었습니다. 핵심만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이제 매매의 경우에는 기존 이제 6억이 상한이었는데 6억에서 9억 원대 구간을 하나 더 만든다. 그 다음에 전월세 같은 경우에는 3억이 최고가였는데 3억에서 6억 원대 구간을 하나 더 만든다. 그리고선 여기에 대한 수수료율을 지금보다 더 조금씩 낮추겠다. 이게 핵심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주택용 오피스텔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지금 수수료 부담을 크게 줄이겠다. 이게 이번 개편안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일단 왜 그럼 이걸 고쳐야 되느냐? 여기에 대한 좀 명분이 있습니다. 왜냐면은 지금 현재 이 수수료율 체계, 부동산 수수료율 체계가 지난 2000년 때 세워졌는데 그때만 해도 전세 3억이면은 이게 상당했거든요. 굉장히 고가였고, 매매가 주택가격 6억, 아파트 가격 6억이면은 와, 이거 진짜 비싼 아파트네? 뭐 이랬었는데 지금 보면은 전세 3억은 평균이거든요. 서울 아파트는 3억 3천만 원이니까. 아파트 가격 6억. 뭐 이걸 비싸다고 하진 않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 관련해가지고 이 고가 아파트, 고가 주택에 대한 이제 수수료 체계를 바꿔야 된다. 이게 이제 정부의 입장이고, 또 한 가지 더 핵심 이 모순이 나왔던 게 전세하고 매매에 따라서 이 부동산 수수료, 복비가 좀 역전되는 현상이 있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매매할 때 복비를 더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이것저것 신경 써야 되는 게 많으니까.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3억 원대 구간에 있는 이제 주택은 오히려 전세를 할 때 부동산에 지불해야 되는 복비가
주택보다도 이론적으로 이 2배 이상, 2배 정도 더 비싸게 내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체계를 드디어 손대야 되겠다라고 해서 개편안을 냈고, 아마 이제 지금보다도 이 6억에서 9억 원대 매매는 하고 이 전세 월세는 3억에서 6억 원대는 절반 정도로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 이제 사실 뭐 부동산 경기가 완전히 살아난 것도 아니고요. 예? 네. 그래서 거래량이 많지도 않은 상태에서 이것을 늘린다고 하니까 복비를 네. 부동산 중개업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반발이 심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어제 공청회에서도 아마 뉴스 화면으로 많이 저도 보셨을 봤어요. 텐데요. 예. 우리 부동산 중개업소 사장님들의 반발이 굉장히 크고, 실제로 한동안 굉장히 어려웠던 게 사실입니다. 왜냐면은 주택매매 거래가 전혀 없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그와 반대급부로 최근에 전월세 가격이 급등하면서 이제 이거를 통해서 손실분을 만회하는 그런 상황인데, 예. 부동산 업체 입장에서는 이제 그 요율마저도 떨어뜨린다고 하니까 예. 굉장히 반발할 수밖에 없는데, 일단은 부동산 중개업소 측에서도 이제 구간 신설에 대해서는 큰 반발은 없는 것 같아요. 즉, 매매에서 6억 원에서 9억 원대 하나를 또 만들자. 예. 그리고 진짜 고가는 9억 이상인 거. 또 전세에서도 3억에서 6억 원 정도는 필요하다, 새로운 구간이. 여기에 대해서 이제 어느 정도 인정을 하지만, 그 수수료율 인하 부분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반발을 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엔 타협점을 좀 찾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왜냐면은, 이 부동산 중개소 협회 쪽에서 내놓은 안을 보더라도 주택 매매에 따른 수수료율은 오히려 중개업소 쪽이 낮습니다. 예. 그 무슨 얘기냐면은 이 업소에서 일하다 보니까 요즘 매매가 안 되니까 오히려 매매에 대해서는 이제 크게 요율을 이제 주장할 필요가 없겠다, 이런 어느 정도 분석이 한 거죠. 예. 대신 이제 전월세 쪽에서에 대한 이제 요율이 이제 상당히 이제 그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말하는 게 더 높은데, 제가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선에서 정부안과 이 중개소 협회 쪽에 타협점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또 그래야 되겠죠. 예. 그런데 지금 정부가 굉장히 빠르게 지금 일을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다음 주까지 이 체계안을 확정하겠다. 그리고 내년 1월부터는 내년 상반기에는 시행을 바로 하겠다라는 또 이런 입장이어가지고, 그냥 자칫 감정 싸움으로 가면 곤란하지 않습니까? 이게 그렇죠. 참 차가운 이성으로 협의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뭐 그런 부분은 좀 정부에 대한 바람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말이에요. 보르네오 가구. 이거 뭐 다 옛날에 굉장히 유명한 가구 회사였었잖아요. 그죠? 네. 모르는 분 없죠. 가구하면 보르네오 아닙니까? 그랬었잖아요. 예. 우리 어릴 때도, 예. 근데 그랬는데, 지금 상황이 아주 안 좋은 모양이에요. 몰랐겠죠. 예. 네. 한때 정말 1위 가구 업체는 보르네오가 물려을 했는데, 뭐 상황만 보면은 이 법정 관리에 들어갔고, 지난해 6월에 이제 회생 절차를 다시 밟았는데, 어쨌든 지금 이제 회생 채권을 다 사들인 게 납품업체들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보르네오 협력사 협의회라는 곳에서 이 마크 보르네오가 발행했던 그 채권들을 다 사들였고, 그거를 출처 전환해서 최대 주주가 돼서 이제 어쨌든 운영은 이제 나름대로 돌아가고 있는데, 이 사연이 즉슨 뭐냐면은 보르네오가 이 법정 관리가 들어가기 전에 이제 뭐 공장 매각하고 뭐 이러면서 이제 막 하는 그 순간에 주가 조작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2012년에 한 2,100원이었던 주가 조작을 오히려 3,300원까지 크게 올라가면서 이 돈을 빼돌렸었는데, 여기에 이제 누가 작전을 주도했느냐, 작전맨의 핵심이 누구냐면은 바로 이 당시에 그 전 최대 주주였다는 거죠. 보르네오의 전 최대 주주. 그래가지고 이 전 최대 주주가 뭐 자기가 갖고 있었던 주식 담보로 사채업자한테 돈 빌려가지고 최대 주주 되고 그랬는데, 이 돈을 가지고 뭐 주가를 올렸다, 뭐 이런 얘기가 돌고 있는데, 이게 뭐 이 사람은 주가 조작하고 뭐 자기 돈 빼돌리고 했다 하지만은 보르네오 이 가구 업체는 수많은 뭐라고 그래야 되지, 납품업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우리가 보르네오라고 하지만은 그 밑에서 이제 가구를 만드는 곳이 굉장히 많은데, 그 피해들이 지금 그 납품업체들이 거의 한 수백 곳, 200여 곳이 지금 그 주가 폭락하고 지금 보르네오 저렇게 쇠락하고 하면서 지금 피해를 보고 있다는 거거든요. 예. 참 이 한 사람들, 한 집단 몇몇의 이 뭐 최대 주주들의 이 자기네 이속 챙기는 것 때문에 지금 수많은 소상공인들을 포함해서 가구 업체들이 피해를 보고 있어가지고 참 안타까운데, 빨리 보르네오가 재기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가져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요, 이 중국인들이 좋아하는 우리나라 명품들의 리스트가 짓게 됐다고 그러죠? 네. 뭐 예. 다 아시는데, 어쨌든 뭐 이건 리스트니까 상표명이 좀 나와도 예. 양해를 해주시고요. 한국 마케팅 협의회 뭐 설문조사 결과였는데, 중국과도 함께 연계했기 때문에 신빙성이 있다, 이런 겁니다. 소비재 부분, 농심신라면, 아모레퍼시픽의 설화수, 또 LG생활건강의 주겸치약, 오리온 회사의 초코파이,
한국예상공사의 정관장 뭐 이런 것도 우리가 예상하는 대로 한 18개가 선정이 됐고요. 예. 뭐 이 중에서 설화수 정관장 이런 것들은 정말 뭐 중국인들이 좋아한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내구재 부분을 딱 봤더니 그 성주 D&D의 가방 MCM이 첫 손에 꼽혔어요. 이 아유, MCM 가방이. 이분이 그다음에 좋은 일도 있네요. 나쁜 일도 있고 지금 소환장까지 동행 명령장까지 발부됐는데. 그렇습니다. 이 MCM이라는 브랜드는 지금 소환장까지 발부받은 국정감사에 김성주 대한적십자사의 총재가 일궈낸 브랜드인데 뭐 제가 옹호하려는 게 아니라 진짜 중국인들이 이 가방을 특히 좋아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면세점에서는 1인당 5개밖에 못 산다. 구입 제한을 하고 있다고 뭐 그러고요. 쿠쿠전자의 쿠쿠밥솥 또 좋아한다고 하고 역시 갤럭시 스마트폰 인기가 많고요. 자동차 중에서는 이제 현대차의 아반떼, 예. 이제 중국에서 엘란트라고 팔리는데 뭐 예. 이런 거, LG전자의 휘센 에어컨들이 인기가 있고 서비스에서는 아이돌 그룹 엑소가 뭐 타의 추종을 타이 추종을 완전히 불허한다. 엑소는 뭐 제주도도 제쳤습니다. 제주도도. 지금 예. 우리나라에서도 엑소는 굉장히 인기죠. 예. 예, 그래서 제주도 알인데 제주도보다 엑소를 더 좋아한다는 중국인들. 그다음 파리바게뜨도 이제 순위에 올랐고요. 파리바게뜨는 이미 중국에도 한 160여 개 매장이 있다고 하고 이제 CGV 영화관 이런 순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우리들에 대한 한국에 대한 사랑들이 대단하다 이런 건데 또 이 차이나머니 화교자본은 워낙 또 이 수수가 대단하거든요. 예. 이런 사랑 뒤에는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 여기에 대한 고민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정철진 경제 컬럼니스트였습니다. 예, 이젠 스포츠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경향신문 김세훈 기자 연결하죠. 김세훈 기자.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프로야구 준 플레이오프전 3차전이죠. 잠실에서 네. 열리는데 오늘 LG가 이기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1, 2차전이 NC의 홈인 마산에서 열렸는데요. 거기서 아시다시피 LG가 원정팀 LG가 두 경기를 모두 다 승리를 했습니다. 예. 플레이오프가 오전 3선승제니까요. 오늘부터 잠실에서 이제 3차전, 4차전이 오늘 열리게 되는데 뭐 그중에 한 경기를 LG가 이기기만 해도 플레이오프에 진출합니다. LG가 그 2002년도에 그때 한번 플레이오프에 진출해서 플레이오프에 진출한 적이 한번 있었는데요. 그때 우승까지 했었죠. 그때 LG가 준 플레이오프에서 현대의 2전 전승으로 예. 올라가서 플레이오프에서 기아를 3승 2패로 오르고 한국 시리즈까지 간 적이 있어요. LG는 이제 그때 그 재연을 꿈꾸고 있고 NC 입장에서는 3경기를 모두 다 이겨야 됩니다. 근데 NC의 감독이 김경문 감독이 두산에서 있을 때 특히 2010년에 지금처럼 롯데를 상대로 홈에서 2경기를 모두 다 졌어요. 그리고 원정 사직으로 가서 3, 4차전을 따내고 홈으로 돌아와서 5차전을 이겨서 플레이오프에 간 적이 있거든요. 예. 그때를 이제 NC는 꿈을 꾸고 있습니다. 오늘 선발이 LG는 리오단 그리고 NC는 찰리입니다. 두 선수 다 모두 다 상대 전적이 상당히 좋은 선수들이었고 제1선발로 충분히 뛸 수 있는 그런 선수들이었기 때문에요. 이번 경기는 상당히 팽팽한 투수전이 예상이 되고요. 예. NC 선수들이 지금 약간의 실수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아무래도 플레이오프에 진출한 적이 없었고 그리고 경험도 적고 선수들이 나이도 어리고 하니까 그런데 오늘도 잠실에서 2만 5천 명의 관중이 꽉 들어찰 겁니다. NC 입장에서는 그 분위기에서 어떻게 자기 플레이를 유지하냐도 관건이죠. 예. 그리고 잉글랜드에서는 프리미어리그 첼시 선수 노릇을 한 사기범이 붙잡혔다고 그러는데 야, 네. 이 사람 생각이 기발해요. 예? 네. 저도 저 영국 가가지고 박지성 선수라고 얘기해도 될 거예요, 아마. 안경 쓴 박지성 뭐 이렇게. 얼굴이 이제 많이 다르시니까 어쩔 수 없을 텐데요. 아니요. 외국 사람은 동양 사람 얼굴 잘 구분 못합니다. 잘 모르죠. 네. 그 사기범으로 잡힌 사람이 아바림바라는 사람인데요. 이전에 풀럼이나 크리스탈 팰리스 이런 데 선수 생활을 했던 사람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나 첼시의 미드필더다. 카쿠타라는 선수가 첼시에 있는데 예. 이 선수하고 외모가 좀 비슷해요. 아하. 그러니까 나 첼시 미드필더 카쿠타다 이러면서 예. 여기저기에서 술도 공짜로 마시고 헬리콥터도 공짜로 타고 이야, 또 의류 매장에서 의류 매장에서 공짜로 또 의류도 사고 예. 이렇게 해서 지금 다니고 있는데 그 금액이 우리나라 돈으로 3억 원 가까이 됩니다. 어이고. 그렇게 이제 사기를 쳤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먼저 전화해서 나 가쿠타의 에이전트인데 예. 가쿠타가 갈 거다 이렇게 전화를 해놓고 자기가 가쿠타인 것처럼 외모가 비슷하니까요. 그렇게 흉내를 내서 여기저기서 그냥 등을 쳐먹은 거죠. 그래서 걸렸습니다. 예. 그래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어요. 예. 네, 내가 뭐 사기를 치다 결국 쇠고랑을 차게 된 거죠. 원래 사기를 치면 쇠고랑을 차는 게 정상이죠. 차야죠. 예.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인천 장애인 아시안 게임 오늘 끝나는데 우리나라가 종합 2위에 있다는 소식. 예, 다행입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경향신문 김세훈 기자였습니다. 출발 새 아침은 청취자들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문자 서비스 혹은 트위터 YTN 알스타트로 함께해주세요. 참여하신 분들 중 몇 분을 선정해 준비한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그러니까 단통법이 시행된 지 이제 벌써 4주차가 됐는데요. 그런데 이게 오히려 단말기 가격만 높였다는 비판이 많죠. 그래서 소비자들이 지금 외면을 하니까 결국 각 통신사들이 후속 대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예를 들자면 K통신사는 단통법 시장의 최강의 고객 혜택 탄생, 뭐 이런 문구로 광고를 하고 있고요. S통신사는 업계 최초 가입비 전격 폐지 등 다각도의 고객 혜택 강화 방안,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요. 듣기에는 참 괜찮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직도 소비자들이 별 반응을 보이고 있지 않다는 데 있죠. 과연 이 부분 왜 그런지 통신공공성 시민포럼 이해관 대표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여전히 썰렁합니까? 단통법 때문에 휴대전화 파는데 이런데? 네, 제가 지난 수요일 날 그 이동통신 판매점 협의회 분들 만났는데 뭐 전혀 그 대책이 없어 보인다. 뭐 이런 얘기고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국민들이 바보가 아닐진데 찔끔찔끔 여론이 비등할 때마다 보조금이 늘어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출고가 조금씩 내려가고 있고. 예. 그러면 당장 스마트폰이 고장이 났거나 이런 분들이 아니라면 당연히 지켜보지 않겠습니까? 당연하죠. 그런 면에서 이제 당분간 이런 썰렁한 국면이 계속 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들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어쨌든 이동통신사들이 찔끔찔끔이긴 하지만은 후속 대책을 발표하고 있고 정부의 압력이 있었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죠? 네. 이게 그러니까 이제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께서 이 통사 그 CEO들을 불러가지고 단톡법이 당신들 돈 벌라고 만든 법이 아닌데 이런 식으로 하면 곤란하지 않냐. 예. 이렇게 이제 얘기한 것 때문에 그리고 뭐 아무래도 이제 규제 산업이다 보니까 그런 장관의 하고 미팅이 있고 난 다음에 이제 성의를 표시한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뭐 압력이 있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어떻게 보세요? 지금 뭐 이 통신사들이 내놓고 있는 가격 할인 방안들이요. 예? 네. 근데 이 평가 어떻게 내리실 수 있겠어요? 일단 이제 뭐 조금씩이라도 내리고 있으니까 뭐 내리고 있는 건 분명한데요. 지금 국민들이 기대하고 있는 눈높이는 이런 정도가 아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국민들이 뭐 통신사들이 돈을 많이 벌었으니까 내려라 이렇게 떼를 쓰는 게 아니라 이미 객관적인 비교 기준을 갖고 있습니다. 예. 저희가 지난번 국회에서 그 기자분들하고 인터뷰했을 때도 시연회를 했는데 아마존이나 해외 사이트에서 그 구매를 직접 한 스마트폰이 동일한 기종이 우리나라 출고가와 한 20-30만 원, 많게는 뭐 40만 원 이상 차이가 났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건 누가 봐도 거품이 끼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정도는 내려야 된다라는, 그러니까 지금 이미 소비자들이 많이 똑똑하고 영어 잘하는 젊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 이런 분들이 직접 비교를 통해 갖고 거품이 있다고 주장을 하는 것이지 뭐 무조건 너희들이 돈을 많이 벌었으니까 내려라 이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런 국민의 기대의 눈높이에 비하면 아주 형편없는 수준의 대책이 계속 나오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그렇죠. 그리고 저는 항상 이제 제가 사회과학을 한 30년 가까이 하다 보니까, 사회적 현상에도 관성이 있다라고 보거든요. 네. 이 관성이라는 것이 사실 우리가 자연계에서 이른바, 자연계에서만 존재하는 게 아니고 사회적 현상에도 존재한다는 건데, 지금 보십시오. 몇십만 원씩 보조금 받다가, 예? 뭐, 기껏 해야지
이 보조금이 아니라 그 뭐죠? 지원금. 가입비, 전격 폐지 이런 거 가지고는 사실은 성에 안 차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덜하는 거, 더 편해지고 예를 들면 뭐 더 싸지고 이러면은 오케이지만 과거 이렇게 쌌는데 지금 이걸 다시 거꾸로 돌려놓으려고 그러는 거는 이건 굉장히 힘들거든요. 이게 사회가격이 기본인데 세부적으로 좀 뜯어보죠. 제가 지금 가입비 전격 폐지 말씀을 드렸는데 우선 그 인하 폭이 어느 정도 됩니까? 일단 S통신사가 이제 가입비 폐지를 내세웠고요. 예. 최고 그 사양이긴 하지만 최고 기종이긴 하지만 이번에는 10만 원 정도 더 올라간 20만 원이 조금 넘는 지원금까지 이제 나왔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체로 5만 원에서 한 5, 6만 원 수준으로 지원금이 좀 올라갔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5, 6만 원 수준으로 지원금이 지금에 있는 지원금보다 5, 6만 원이 올라갔다 이 말씀이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단통법 시행 이전에 비하면 여전히 이제 비싼 거죠. 20만 원 내외 오히려 이제 국민들 입장이 비싸게 사는 꼴이 된 거죠. 예. 그러니까 결국은 소비자들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그렇게 크게 동요할 수 있을 만한 수준은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매장이 다 썰렁하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군요. 그리고 어쨌든 두 통신사 모두 공통적으로 약정 할인에 대한 위약금을 감면한다. 이런 얘기를 한 모양이에요. 순행 요금제, 프리미엄 패스 이런 건데 이런 건 효과가 있을까요? 이것도 네. 별로일까요? 이것도 이미 이제 언론의 십자포화를 맞았죠. 아주 조삼모사의 대표적인 사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무슨 얘기냐면 지금까지는 이제 예컨대 67요금제를 가입했다. 그럼 67,000원을 내질 않습니다. 네. 2년 약정을 하면 약정 할인금이라는 게 있어갖고 51,000원 정도 내셨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16,000원 정도를 약정 할인해 주는 거죠, 매달. 물론 2년 약정을 못 채우면 이 돈 이제 위약금으로 물어내야 됐습니다, 지금까지는. 네. 근데 이걸 이제 폐지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즉 나가는 돈은 내 통장에서 빠져나가는 돈은 똑같지만 내가 중도 해지에도 위약금을 안 내게 해주겠다. 그러니까 할인 아니냐 이렇게 이제 통신사들은 주장을 하는 건데. 네. 그런데 이번에 이제 단통법이 시행이 되면서 단말기 보조금이 투명해지는 대신 또 그 2년을 안 쓰면은 그 보조받은 보조비의 일부를 토해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위약금이 하나 새로 생긴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거 없애도 없애주고 새로 생긴 위약금으로 바꾼 것에 불과하다. 예. 그 액수를 이미 젊은 분들이 다 차트까지 만들어서 인터넷에 올려놨는데 액수가 똑같습니다.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정말 조삼모사고 언론에서 이제 아주 정난하게 얘기한 것처럼 국민을 원숭이 취급하는 거냐. 예. 이런 얘기까지 이제 나오게 된 거죠. 조삼모사가 사실 아침엔 3개 주고 저녁엔 4개 주고 요거 아니에요? 예. 그렇죠. 예, 우리가 우우 하는 원숭이다. 예, 그렇게 참 기가 막힌데. 또 멤버십 포인트 혜택을 확대해서 보조금 인상 효과를 주겠다. 이건 뭡니까? 네, 이제 아주 자잘한 대책들은 소소한 대책들은 많이 나왔습니다, 지금. 그런데 애시당초 단통법의 취지가 뭐였냐면 그 보조금 시장 경쟁하지 말고 보조금으로 자꾸만 경쟁하지 말고 예. 보조금을 투명하게 고정시켜 놓고 이제 가격 인하나 단말기 요금 서비스 요금 인하 경쟁을 하자라는 취지인데 지금 이게 완전히 정말 잘못된 게 자꾸만 소소한 정말 조삼모사식의 대책만 나오지 원래 국민적 합의였던 그래서 만장일치로 통과된 거거든요. 우리 국회에서 정말 만장일치 나오기 어려운데 여야가 완전히 합의한 이런 법안이었는데 민생 법안의 대표적인 법안으로 그 법안 취지에 맞게 좀 요금 인하 이런 경쟁으로 좀 갔으면 좋겠는데 그런 건 전혀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예.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이런 민생 법안은 일반 국민들의 생기를 돌게 하는 법안. 근데 그 생기가 화가 나서 생기가 돌게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드네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통신공공성 시민포럼 이혜관 대표였습니다. 기대해도 좋아요. 더 멋있고 더 부드럽고 더 완벽해질 나를. 풀스테인리스 커브드 내솥과 처음 만나는 초고압 밥맛. 오늘을 더 맛있게. 쿠쿠 풀스테인리스 고압력 커브드. 쿠쿠. 안녕하세요. 금난세입니다. 자녀 성장에 있어
환경보다 중요한 게 있을까요? 서울대를 품은 신도시에서 아이들의 꿈을 키워주세요. 유학가자 10월 시흥대곳 한라비발디 캠퍼스 서울대 시흥 캠퍼스 조성 예정 문의 1688-2600 한라. 얇아지고 빠지고 가르마가 넓어지는 여성 탈모. 여성 전용 탈모 치료제 엘크라넬로 해결하세요. 엘크라넬의 알파트라디올 성분이 여성 탈모의 주 원인의 생성을 억제해 풍성하고 건강하게 끈적임 없이 하루 한 번 여성 탈모 치료엔 엘크라넬 약국에 있습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3부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잠시 뒤 4부 시네마인 뉴스에서 뵙겠습니다. 인천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인천 지역에 맞는 맞춤형 교육을 통해 준비된 인재가 지역의 관련 기업으로 취업하는 사업입니다. 취업 희망자는 채용 희망 기업이 원하는 기술이나 지식을 배울 수 있어서 좋고, 채용 희망 기업은 기업이 원하는 능력을 갖춘 취업 희망자를 뽑을 수 있어서 좋은 인천 지역 맞춤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자세한 사항은 인터넷 홈페이지 injob.or.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 인천광역시, 사단법인 인천벤처기업협회와 함께합니다. 대한민국 사장님들, 이보영이에요. 사업하면서 힘든 일 참 많으시죠? 이젠 노란우산 공제 꼭 챙기세요. 갑작스레 소나기가 와도 우산 하나 챙겨놓으면 걱정 없잖아요. 소득 공제는 물론 복리이자에 목돈 마련 저축도 되고 법으로도 보호되니까 노란우산 공제 하나면 마음이 든디. 50인 미만 소기업, 10인 미만 소상공인 사장님이라면 누구나 가입하실 수 있대요. 창업할 때 가장 먼저, 사업할 때 가장 가까이. 참 든든한 동행, 노란우산 공제. 이 캠페인은 중소기업중앙회와 함께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신율 교수가 진행하는 출발 새 아침을 듣고 계십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4부 광고 듣고 시작하죠. 양치를 할 때 문지 반짝반짝 톡톡톡 마사지해요. 이 치는 아픈 잇몸에 직접 작용합니다. 잇몸 치료와 양치를 한 번에 닦으면서 치료하는 잇몸약 이치 부채표 동화약품. 숨기는 손 큰 사람. 토핑을 2배로 주니까 베이컨, 스테이크, 소세지, 오징어, 새우가 듬뿍, 빵 끝엔 크랜베리 크림치즈와 애플 시나몬이 꽉. 토핑이 2배. 토핑 킹. 와, 맛도 2배네. 1588-5588 피자헛. 지금 주문하면 미디엄 가격에 라지를. 28글자로 백성의 눈을 뜨게 하겠다. 세종대왕의 혁신적인 생각. 동서양을 융합해 새로운 문화를 만들겠다. 알렉산더 대왕의 창조적인 생각. 위대한 생각은 녹슬지 않습니다. 위대함을 향해 갑니다. 포스코. 왜 안 된다는 거죠? 넥센은 묻지도 않고 바꿔준다던데. 운전자 과실에도 묻지도 않고 바꿔준다. 넥센 윈터 타이어 명품 보증제. 품질도 보증도 역시 넥센 타이어. 12월 구매 고객의 하남 일부 품목 제외. 보증기간 2015년 8월 말까지. 뉴스와 영화의 만남. 시네마인 뉴스. 예, 이번 주말도 가을이 물씬 느껴질 수 있는 그런 가을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 대북 전단 문제로 남북 간의 긴장 상태가 벌어지지 않는 한은 정말 가을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주말인 것 같은데요. 이런 주말 영화 얘기 빼놓을 수 없겠죠. 오늘도 영화평론가의 대부이시자 영화평론가의 최고봉 오동진 영화평론가 나와 계십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예, 가을. 네. 가을에 영화 극장 많이 잘 되죠. 아, 약간 비수기인데요. 비수기예요? 이게 뭐랄까요? 왜 비수기지? 이때 이제 10월에서 11월이 약간 비수기입니다. 이제 중간고사도 있고. 중간고사도 있고. 네, 그렇죠. 어쨌든 그 가을에는 그리고 사실은 다 단풍 보러 가잖아요. 아. 들로 산으로 가기 때문에 아하. 극장으로 좀
좀 덜 몰리는 그런 기간이고요. 요때는 오히려 좀 지적인 영화가 넘쳐나죠. 지금 극장가에는 뭐 예전에 정말 한때 유명세를 떨쳤던 그런 감독들 또 배우들의 작품들이 넘쳐나는데요. 예컨대 뭐 리차드 링클레이터 감독하면 비포 선라이즈, 비포 선셋, 비포 미드나잇 이 시리즈로 잘 알고 계실 텐데 이 감독의 영화 보이후드라는 작품 지금 기대를 모으면서 상영을 시작했고요. 황금시대라는 작품은 1930년대 중국의 여류 작가였던 샤오홍에 대한 얘기인데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탕웨이, 탕세덱, 김태훈 감독, 그렇죠, 탕세덱, 김태훈 감독의 부인이죠. 그리고 허와나 감독이 워낙 중국에서는 최고의 감독, 최고 여성 감독을 꼽히는데 이 허와나 감독이 탕웨이를 캐스팅해서 만든 그런 영화가 황금시대라는 작품이고요. 영국의 좌파 감독 켄 로치 감독의 지미 소울이라는 작품 지금 상영 중이고 사막에서 연어 낚시는 이완 맥그리거가 나오는 영화인데요. 요즘 그 신세대 관객들은 다 많이 잊혀졌는데 라스 할스트롬이라는 감독이 만든 영화입니다. 이것도 역시 그 감독의 이름값으로 굉장히 그 주목받고 있는 영화고요. 장이모 감독이 공리하고 다시 손을 잡고 만든 영화가 5일의 마중이라고 있습니다. 문화 대혁명 때의 얘기를 그린 정치적 색감이 아주 강한 역사적인 문제의식이 강한 그런 작품을 만들었죠. 그래서 뭐 이런 작품을 포함해서 신예 감독인 존 크로키다스 감독의 킬 유어 달링 이런 작품은 잭 케로악이라는 미국의 1960년대에 비트 작가, 비트 제너레이션의 대표적인 어떤 그런 작가이자 소설가의 시대를 그린 작품인데요. 뭐 여러분들 들어보셨겠습니다만 시인 중에 윌리엄 버로우즈, 뭐 앨런 긴즈버그 등이 있는데 이때 이들의 어떤 그런 소설이나 시에 영감을 줬던 뮤즈 한 여인에 대한 얘기를 다루고 있고요. 이들에 대한 얘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지성미가 넘쳐나는 그런 영화들이 굉장히 많이 걸리고 있고요. 타임 투 러브 같은. 타임 투 리브가 아니라 타임 투 러브. 네네. 그래서 사랑해야 될 시간. 네. 그렇죠. 그래서 요건 이제 완전히 멜로 영화죠. 여러분들 잘 아시는 어벤져스의 크리스 에반스, 우리에게 또 설국열차에 나왔던 크리스 에반스가 주연인 미셸 모나한이라는 여배우 같이 공동주연을 맡고 있는 그런 작품입니다. 그렇군요. 근데 정말 이제 사랑 얘기 나왔으니까 말하는데 그 우리 오평론가께서도 무슨 기획전 준비하시지 않으세요? 그래서 이제 제가 깊어가는 가을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한쪽에서는 대북 전단 그렇죠. 살포하고 하느니 마느니 지금 경찰이 제지한다는 등 남남 갈등과 남북 갈등과 등등 갈등이 참 많고 한쪽에서는 개헌을 하느니 마느니 그만두고 애들이 보통 그러지 않나요? 뭐 얘기하다 나가고 맞아요. 어쨌든 등등 그래서 좀 짜증이 나는데 그 바깥 풍경은 그건 참 별개로 펼쳐지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좀 그 세상사에 좀 울적하신 분들을 위해서 이럴 때는 사실은 사랑이 명약이다. 그래서 지독한 러브 스토리의 얘기를 담고 있는 그런 영화들을 모아서 늦어도 11월에는 이라는 제목으로 일종의 부티크 기획전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 영화들 좀 모아서 늦어도 11월에 깊은 가을에 상영을 해보자. 네. 요즘 영화들만이 아니고요. 저는 이제 클래식 영화들을 찾았는데 클래식 영화라고 하면 1940년대 영화 이렇게 너무 멀리 가지 않고 사실은 살짝 잊혀진 영화들 가운데 1980년대하고 1990년대 초반 요 사이에 걸린 영화들 중에서 굉장히 좋은 영화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1980년대 그 여배우들도 기억해야 될 여배우들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소피 마루소 등등 피비 케이츠 맞아요. 다이안 레인. 참 오래간만에 듣는 이름이다. 그렇죠. 브룩스 힐즈. 진짜. 전부 제가 책받침에 다 넣고 다녔던 그런 여배우들. 잘못 척하지 마시고 80년대에 무슨 책받침을 갖고 다니셨어요? 딴 사람들이 들으면 그때 국민학생이었나 이렇게 생각하면 라디오라고 말씀 막 하시네 지금. 아니 그런 거 제가 다 갖고 다녔어요. 이렇게 있잖아요. 밀착해서 이렇게 갖고 다녔습니다. 알겠습니다. 믿어이지 뭐.
예. 근데 그렇군요. 그런 배우들이 나오는 영화들. 네, 굉장히 많고요. 이 늦어도 11월에는 이라는 제목을 제가 설정한 거는 예전부터 제가 이 제목을 꼭 한번 쓰고 싶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아마도 비교적 젊은 시절에 읽은 작품인데 독일 작가 한스 에이리 노자크가 쓴 늦어도 11월에는 이란 소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설 제목을 좀 차용해서 이 소설 자체가 굉장히 지독한 러브스토리의 얘기를 담고 있습니다. 예. 독일의 한 재벌가의 며느리가 퇴락한 한 작가와 예. 젊은 작가와 사랑에 빠지고 자기의 모든 것을 버리고 부와 집안의 명예와 이런 것들을 다 버리고 이 젊은 작가와 미래를 떠난다는 얘기인데요. 사실은 줄거리만으로는 굉장히 심파적인 어떤 멜로드라마의 어떤 성격을 띠고 있지만 작품 자체는 그렇게 쉬운 작품은 아닙니다. 그래서 읽어나가기에 가독해 나가기에 그렇게 쉬운 작품은 아닌데 사색하는 가을에 맞는 그런 멜로드라마였고요. 저는 이 소설을 너무 좋아해서 이 소설의 분위기에 맞는 그리고 깊은 밤, 늦가을, 초겨울 요 분위기에 맞는 그런 영화들을 모아서 한번 프랑스 영화도 있고 그러죠. 그렇죠. 프랑스 영화도 있고요. 프랑스 영화 중에는 다니엘 오떼유가 나왔던 금지된 사랑 작품이 있고요. 예. 이 늦어도 11월에는 이란 소설이 1955년 작품이고요. 국내에는 1980년대하고 90년대 소개가 됐었죠. 그래서 그때 분위기에 맞는 영화들, 그때 그 시기에 나왔던 영화들이 기억하시는 작품들로는 남과 여가 1962년도 작품인데. 남과 여? 빠롤레. 네네. 카레이서와 맞아요. 사랑에 빠지는 둘 다 아기가 있죠. 예. 네, 그래서 노르망디 해변에서 남자와 여자 그리고 그들의 아기들이 뛰어놀던 장면들 기억하시는 분들 많을 겁니다. 남과 여가 1960년대 작품이죠. 딱 20년 후에 클로드 룰루시 감독이 남과 여 20년 후라는 작품을 또 만들었어요. 그 작품은 국내 관객분들에게 그렇게 많이 알려진 그런 영화는 아닌데 이런 영화들을 좀 모아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고 싶고요. 그 남가요 이런 영화들이요. 옛날에 프랑스 문화원 가면은 사실 공짜로 영화도 보고 그랬었는데 옛날에 80년대요. 그죠? 여전히 프랑스 문화원이 그런 역할들을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도 합니까? 영화들을 모으는 데 있어서 또 국내에 소개하는 데 있어서 프랑스 문화원에 많은 그런 지원과 협조가 있는 게 사실이고요. 프랑스는 역시 그런 측면에서는 영화적 강국, 문화적 강국이다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만듭니다. 그렇죠. 독일 문화원도 근데 가끔가다 독일 영화 해줍니다. 지하에 내려가면. 독일 문화원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오랫동안 직책을 유지하고 계시면서 계속해서 한국과 독일의 문화적 교류를 위해서 굉장히 애쓰고 계시죠. 독일 문화원 제가 대학교 다닐 때도 독일 문화 다녔는데 거기 그때 계셨던 분들이 지금도 계세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건물도 똑같고. 한번 잠깐 남대문으로 왔다가 다시 남산으로 갔죠. 잘하시네요. 좀 알죠. 이상 독일 문화원과 프랑스 문화원에 대한 홍보는 여기까지 하고요. 근데 남가요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여자하고 남자가 이렇게 헤어지잖아요. 근데 여자가 기차를 타고 떠나고 남자가 이 여자를 지금 못 잡으면 영원히 못 잡을 것 같다고 생각해갖고 카레이서잖아요. 기차를 쫓아가죠. 그래서 여자 기차에서 내릴 때 남자가 속도를 내서 자동차로 몰고 와서 기차에서 기다리고 있죠. 그 장면이 저는 남녀의 애틋한 가슴을 두근거리게 만드는 그런 어떤 사랑의 어떤 이야기가 영화 속에서 이미 중년인데 두 사람이 그러니까 20대의 젊은이들의 마음속에만 있는 게 아니라 사랑의 어떤 느낌은 계속 사람의 마음속에 영원히 담겨져 있다. 이런 느낌이 들어서 남과여는 저는 참 잊을 수 없는 저는 그래서 일부러 프랑스를 갔을 때 노르망디를 일부러 가기도 했었습니다. 그 장면이 찍혀졌던 바다를 보고 싶어서 좀 너무 사치스러운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 별 말씀을요? 그 정도로 저한테 깊이 남아있는 그런 영화에서 이런 작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금지된 사랑 그리고 화양연화 왕가희 감독의 화양연화 그리고 하얀 궁전 화이트 팰리스라는 제목으로도 알려져 있는데요. 뉴욕의 가을 등등 이런 영화들을 좀 준비하고 있습니다. 중년의 사랑 재 속에 묻혀있는 다이아몬드를 꺼내는 그런 거나 비슷한 거겠죠. 중년의
사랑을 죄가 해야죠. 많아가지고 지금 온몸에 재투생이에요 저는. 근데 자 그러면 오늘 마지막으로 어떤 곡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이런 러브스토리 영화에 맞는 노래가 저는 제가 좋아하는 가수가 로드 스튜어트인데요. 예. 로드 스튜어트가 요때 80년대에 발표했던 곡들이 정말 명곡들이 많습니다. 예. I was only joking 같은 곡도 있고요. The first cut is the deepest 같은 곡도 있는데 그 제목이 첫 상처가 제일 깊다는 거잖아요. 그런 곡도 있고 그 중에 같은 앨범에 있는 그 발언 내용이 심상치가 않네 지금. 예? 금요일이니까 뭐 그렇군요. 예.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예. 다 그 용서해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별 말씀을. You are in my heart. 알겠습니다. 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오동진 영화평론가였습니다. 아침 일찍 기상 불만이에요. 오늘 화장 상태 불만이에요. 차 막히는 것도 불만이에요. 근데 얘는 참 만족스럽단 말이야. 실제 오너들이 뽑은 불만 적은 차 엑센트. 2014 미국 JD 파워 신차 품질조사 소형차급 1위. 엑센트 2015 출시. 현대자동차. 코웨이에선 정수기 필터 교체하듯이 오염된 매트리스 상단을 새 걸로 교체할 수 있대요. 우와! 게다가 미세먼지부터 진먼지 진드기까지 7단계로 케어해준대요. 우와! 위생까지 책임져야 진짜 침대다. 코웨이 매트리스 케어 렌탈 1588-5200. 한국 타이어가 전하는 겨울 소식. 겨울이 오기 전에 사람은 김장 준비, 동물은 겨울잠 잘 준비하는데 그럼 자동차는? 겨울용 타이어 미리 준비해야죠. 한국 타이어 홈페이지에서 예약하시면 선물을 드립니다. 11월 15일까지 드라이빙 이모션 한국 타이어. 마케팅 인사이트 국산차 고객 만족도 AS 부문 3년 연속 1위 기념 쉐보레의 혜택. 스마트 최대 3년 무이자 또는 1% 초저리 할부. 차종에 따라 최대 150만 원 할인. 말리부 캡티바 구매 시 최대 3년 무이자 할부. 전시장 및 홈페이지 참조 10월 31일까지 일부 모델 제외. 쉐보레 Find New Roads. 당신에게 프렌치 카페 카페믹스는 좀 비싸도 좋은 걸 드리고 싶어요. 우리 가족이 마실 건데 첨가물보다는 무지방 우유죠. 좋은 커피는 첨가물보다는 무지방 우유. 내 커피니까 당신 커피니까 프렌치 카페 카페믹스. 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로드 스튜어트의 You are in my heart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주말입니다. 잃어버렸지만 소중한 상처, 희미하지만 보석 같은 기억 다시 되살리실 수 있는 그런 가을의 주말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 월요일 아침 7시 10분에 다시 오죠. 지금까지 신유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The clientele spinning yarns that were so lyrical. I really must confess right here, the attraction was purely physical. I took all those habits of yours that in the beginning were hard to accept. Your fashion sense, beards, lip prints, I put down to experience. The big bosom lady with a Dutch accent, he tried to change my point of view. Her ad-lib lines were well rehearsed, but my heart cried.